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이번엔 드디어 통합 개발 환경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딩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로 일반적인 문서 작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컴퓨터 언어이기 때문에 이 워드 프로세서를 조금 더 특별한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통합 개발 환경, 줄여서 ID라고 부릅니다. 본 강의에서는 윈도우즈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ID 사용법도 간단하게 소개는 할 거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굉장히 편해요. 배우기 좋습니다. 근데 너무 편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뒷부분에 그 내용들을 좀 자잘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한번 봐둔다 생각하고 끝까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는 뭐 구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뭐 2017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시작하시면 뭐 이런 화면이 뜨고 설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C++ 공부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요 C++ 관련된 기능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영문판을 써요. 굳이 영문판을 쓰는 이유는 이제 오류 메시지를 구글에서 검색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도 이 랭귀지 팩에서 이제 언어를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은 그 언어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받아 두시면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헬로 월드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 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작업하던 게 남아 있어서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가 비어 있겠죠. 다음에 그 로그인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자체는 그 무료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처음 해야 될 일은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일에서 New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최근에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인스톨 돼 있는 거, 온라인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뜨거든요. 굉장히 많이 뜨죠. 여기 뭐 C샵도 있고 C++도 있고 F샵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뜹니다. 인스톨드에서 비주얼 C++를 선택을 하시고 윈도우즈 데스크탑 선택을 하시고 데스크탑 위자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콘솔을 쓰셔도 돼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뭐 차이가 나는 부분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저장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기본 위치 쓰셔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 공부를 하실 때는 코드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도 한번 바꾸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도 좀 의미가 있는 걸 적어두시면 나중에 볼 때 아 이거 지워버려도 되겠다 혹은 아 이거 옛날에 뭐뭐 공부할 때 했던 건데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구분하시기 좋으니까 좀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좀 의미가 있는 이름을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my first hello world 뭐 이렇게 쳐놓으면 의미가 충분하겠죠. 그다음에 create directory for solution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솔루션 밑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는 이게 구분 짓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필요하시면 끌 수도 있고요, 넣을 수도 있고. 자, 여기 솔루션 네임이 일단은 프로젝트 네임과 똑같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까요? My first hello world solution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오케이를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타입이 뭐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콘솔 어플리케이션,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스태틱 링크 라이브러리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거 두 개는 이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 자체가 그 기능을 하기보다는 다른 프로그래머가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거기에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사용법 배우셔야 될 겁니다. 자, 나중에 이런 것도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콘솔과 윈도우즈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보통 그 기본 문법 강의에서는 이제 콘솔 창만 띄워놓고 간단하게 텍스트 출력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pty 프로젝트, 프리컴파일드 에러, 그 다음에 SDL 뭐 이런 게 있는데 SDL은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리컴파일드 헤더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소스 파일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빌드 타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는 또 빌드 타임이 안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템플릿 들어가고 뭐 하면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멀티 플랫폼 코드를 짤 때는 이걸 쓰시면 안 돼요. 리눅스에서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윈도우즈 전용 프로그램 만들 때는 뭐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제 첫 프로그램이니까 요거는 빼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empty 프로젝트 아무것도 없이 바닥부터 한번 해봅시다. OK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첫 화면이 생성이 됐어요. 생성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영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툴즈에서 옵션즈 다음에 인터내셔널 세팅이 있죠. 그래서 잉글리시를 선택을 하시면은 영어, 그 다음에 코리안이 있으면 코리안을 선택하시면 한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메뉴 보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한글 메뉴 보시면서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여기 오류 메시지 뜨는 게 한글로 뜨면 검색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 소스 파일이 있고, 자, 소스 파일즈가 있는데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뜨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제가 시작을 할 때 empty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자, 여기 솔루션 보시면 My First Hello World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My First Hello World 프로젝트가 있어요. 솔루션 밑에 프로젝트가 생긴 거고, 프로젝트 밑에 여러 개의 소스 파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죠. 그냥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라이트 클릭, 여기 소스 파일즈에도 갖다 대고 라이트 클릭 하시고 Add New Item 하시면 돼요. Add New Item. 그러면은 비주얼 C++ 밑에 CPP 파일을 만들 거냐, 헤더 파일을 만들 거냐, 클래스를 만들 거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처음 하실 때는 요거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헤더하고 클래스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실 일은 요 CPP 파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 폴더가 여기 있고요. 다음에 여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려면 브라우즈를 누르면은 폴더 위치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urce.cpp 그래서 소스 파일이죠. 소스 파일이라는 의미로 source.cpp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귀찮으니까 그냥 준 이름 그대로 씁시다. 자, add 눌러줍시다. source.cpp 이렇게 떴어요. 자, 전부 비어 있죠. 그다음에 참고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휠을 올리면 화면이 줌인이 되고 이렇게 반대로 휠을 내리시면 줌아웃이 돼서 글씨가 작아집니다. 이제 강의용이니까 키워놓는 게 좋겠죠. 자, 지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헬로 월드 예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타자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을 할 때부터 기호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샵 기호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샵 다음에 뭔가 자동 완성이 뜨죠. 근데 자동 완성 기능은
을 뭐 항상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타이핑 속도가 빠른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마우스로 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자, include라고 치시고 include 뭔가 이상하네요. 아, 오타가 났네요. 밑에 여기 뭔가 include 뜰 것 같았는데 안 떴죠. 그래서 다시 include 이렇게 하면 뜨죠. 그래서 보통 뭐 IN 정도 치시고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 완성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괄호 자, 다시요. 왼쪽 여는 괄호 부등호죠. 부등호 죄송합니다. 부등호 여는 부등호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또 떠요. 그래서 닫히는 왼쪽 그 부등호죠. 부등호 이렇게 할 때 닫는 걸 누르면은 키를 누르면은 커서만 일로 넘어가고 새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진 않아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칸 띄고 부등호 누르고 다음에 IO 스트림 그래서 화면에 뭔가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include라는 게 문서를 내가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니까 include 갖고 와서 여기다 포함시켜 버린다는 의미예요. 요 개념에 대해서는 또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한번 따라서 쳐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엔터 쳐서 다음 줄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int 파란색으로 변하죠. int 다음에 밑줄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 다음에 혹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뭐라고 뜨죠. 근데 지금은 아직 코드가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를 신경 쓸 단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메인 뭐 우리가 뭐 식당 가면 메인 디시 뭐 메인 요리 이런 거 얘기하죠. 그때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중괄호 요 이상한 기호 있죠. 중괄호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return return 0 한 칸 띄고 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세마이콜론 기호 있죠. 여기 하나는 점이고 하나는 요 쉼표인 요 기호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줄 바꿀 때마다 요걸 쳐서 줄이 바뀐다는 걸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아무 기능도 안 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건데 이것부터 한번 그냥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그래서 빌드를 누르시고 빌드 솔루션 누릅니다. 빌드 솔루션 꼭 누르고 잠깐 기다리면 여기 밑에 뭔가 뜨죠. 아웃풋 윈도우에 뭔가 뜹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빌드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My First Hello World 프로젝트다.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 만드실 땐 프로젝트가 뭐 여기 10개, 20개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 현재는 디버그, 제가 오류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그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win32 이건 또 뭘까? win32 일단 요 x86이라고 보이는 칸을 클릭을 하면은 x64, x86 뭐 이렇게 뜨는데 요 32가 요 86과 관계된 숫자다. 뭐 그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 윈도우즈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보통 그냥 win32라고 편하게 부릅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source.cpp 우리가 방금 만든 source.cpp 요거죠. source.cpp 자, 요게 컴파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컴파일이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my first hello world.vcx 프로젝트가 my first hello world.exe라는 실행 파일로 결국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자, my first hello world.exe 얘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 exe는 execute 그러니까 실행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의 앞 세 글자예요. execute.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실행 파일을 이렇게 맨 뒤에 확장자라고 하는데 점 뒤에 exe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얘는 실행 파일이다 이런 걸 알려줍니다. 안타깝게도 요 아웃풋 윈도우는 제가 그 글자를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면은
직접 따라하신 따라해서 생성된 아웃풋 윈도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키우는 거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빌드가 끝났고, 빌드는 컴파일과 링킹을 포함해요. 이건 앞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 컴파일과 링킹이 됐다는 증거는 어딨냐? 그거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 실행시키기 전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마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파일들 진짜로 생성된 파일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걔네들이 어디 있나? 뭐 위치가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 근처에 있겠죠. 자, 이걸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 보면 source.cpp가 있죠. 탭 있죠. 여기에 갖다 대시면은 c users varem 뭐 뜨죠. 이때 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라이트 클릭을 하시고 오픈 컨테이닝 폴더를 딱 눌러버려요. 그러면은 요런 탐색기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source.cpp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이 지금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vcx 프로젝트 파일은 지금 이 프로젝트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이 프로젝트 안에 source.cpp 파일이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빌드 하려면은 source.cpp 파일과 그 외에 추가된 파일이 있으면 걔네들을 빌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디버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볼게요. 디버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source.obj라는 파일이 있죠. 자, 앞 강의에서 여러 개의 소스 파일들이 각각 오브젝트 파일로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리눅스에서는 확장자가 O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을 하고, 윈도우즈에서는 이렇게 확장자가 OBJ로 되어 있는 소스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이 OBJ 파일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링크를 시켜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실행 파일이 없네요. 자, 걔는 어딨냐? 솔루션에서 지정을 해주는 디버그 폴더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my first hello world.exe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돼요. 자,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실행 파일이니까 우리가 얘를 실행을 시켜보고 싶겠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디버그에서 Start Without Debugging을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보면 Press Any Key to Continue인데 요건 그냥 늘상 뜨는 말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뭔가 할 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뭐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뭔가 빨리 시켜보고 싶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하지 않고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답답하시겠지만, 자,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그 윈도우즈에서는 여기 설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칸에다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자, 한글로 쳐졌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커맨드 cmd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또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뜨는데 이것도 아니고 cmd 2017 커맨드, 여기 뜨네요. 커맨드라고 치니까 뭐 네이티브 툴즈 커맨드 프롬프트 for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이렇게 뜨네요. 요걸 실행시켜 보세요. 요걸 실행시키면은 이런 콘솔 창이 뜹니다. 콘솔 창이 떠요. 자, 그럼 이걸로 뭘 할 거냐? 지금 현재 콘솔 창에서 내가 위치해 있는 곳은 C 프로그램 파일즈 x86 뭐뭐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그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려면 시동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위 폴더로 가고 change 디렉토리 cd 한 띄고 디버그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은 여기 있네요. C users varep 해갖고 디버그 여기로 왔죠. 자, 여기서 dir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dir 그러니까
자, 요 디버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hello first hello world.exe, ilk, pdb 이런 파일 3개가 있죠. 이번 여기도 exe, ilk, pdb 이런 파일 3개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요 폴더를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 요 그 코드가 있는 곳을 뭐 D 드라이브나 뭐 다른 드라이브에 그 만드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CD라고 쳤을 때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D 드라이브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D하고 콜론 치시면 D 드라이브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C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STL 치면은 자, 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 파일을 어떻게 실행시키냐? 요 파일의 이름을 치면 돼요. 그래서 my first hello world.exe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칩니다. 어이코, 안 맞네요? 왜 그럴까요? my first hello world, 아, 여기 오타가 났네요. world.exe.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my first hello world.exe world.exe. 자, 쳤어요. 오류가 안 나온 거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시키질 않아서 아무것도 안 생긴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잘 된 거예요. 근데 매번 요 오타 나는지 걱정하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글자, 첫 번째 글자 M자만 하나 치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세요. 탭키를 누르면은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탭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파일을 찾아줘요. 한 번 더 누르면 또 다른 파일. 지금 exe, ilk, pdb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계속 누르면 계속 바뀝니다. 지금 목표는 ex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거니까 exe라고 해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시키는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를 미리 제가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근데 너무 익숙해지고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막 하다 보면은 그냥 모든 IDE가 이걸 다 해주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들어가시면 IDE를 뭘 쓰게 되실지 몰라요. 뭐 VI 에디터라고 굉장히 쓰기 좀 불편한 프로그래머들만을 위한 에디터를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드 블럭스도 있고 등등 뭐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뭔가를 배울 때 빠르게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굳이 이런 거 콘솔창 사용하는 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뭔가 화면에 출력을 해볼게요.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헬로 월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std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콜론을 2개를 치셔야 돼요. 콜론. 자, 아까 했던 그 세마이콜론은 여기 밑에 그 꼬리가 달렸죠. 근데 얘는 그냥 점만 있어요. 자판에서 찾아갖고 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자 연습을 하신 분들은 이걸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C out 이게 콘솔 아웃이란 의미겠죠? 자, 이거 좀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모를 때는 구글에서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자, 지금 크롬 띄웠고요. sd out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컨트롤 아웃풋 어 스트림 버퍼 투 임플리멘트 어쩌고 아이고 복잡하네요. 자, 요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돼요. 검색 그다음에 조금 더 고수가 되면 여기서 라이트 클릭을 하고 고투 데피니션에서 직접 코드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지금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를 2개 쳐줍니다. 자, 부등호를 2개를 쳐주고 그 다음에 겹다운표 쳐주고 헬로 월드 느낌표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std end line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로가 좀 부족하니까 줄여볼까요? 자, 메인. 자, 그래서 여기서 기호가 나오죠. 기호. 지금 보니까 여기 스트림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때 배울기로는 이게 물 흘러가는 모양이랑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스트림이 그 시냇물 뭐 이런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요거는 요 콜론 2개 쓰는 건 네임스페이스라는 건데 요것도 곧 배우실 거고요. 다음에 std는 이제 IO 스트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그 스탠다드 템플릿 스탠다드 약자로 보셔도 되고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이러한 이름 공간 네임스페이스라는 거 안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이 복잡한 기호들을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여기 세마이콜론이 들어가 있죠. 요거 타이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빌드 솔루션을 하고 다음에 디버그하고 스타트 디버깅 혹은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콘솔 창에 헬로 월드 자, 이렇게 뜨죠. 자, 지금 보기가 조금 작으니까 저는 강의용이니까 프로퍼티즈에서 폰트를 한 36 정도 이렇게 하면 좀 커지죠. 네, 보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헬로 월드를 실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빌드에서 클린 솔루션을 다시 하면은 디버그 폴더에 있던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싹 지우고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리빌드 솔루션을 다시 하셔도 되고 디버그에서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을 클릭을 하시면 빌드를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실행시키려면 빌드를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빌드까지 내가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빌드하고 실행시킨다고 하면 빌드가 여기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내용은요. 여기 디버그가 있고 릴리즈가 있죠. 그래서 디버그를 클릭하면 디버그고 릴리즈를 클릭하면 릴리즈입니다. 자, 디버그 이 경우에도 실행을 시킬 때는 디버그에서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 혹은 스타트 디버깅을 할 수 있는데 릴리즈 모드일 때는 이 디버깅이 작동을 안 해요.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 컨트롤 F5 단축키 외워서 쓰시면 좋습니다. 누르시고 빌드 한다고 물어보면 빌드를 하고, 자,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 빌드를 건너뛰고 실행을 시키면서 자동으로 빌드되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앞부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파일들이 생성되고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건너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 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똑같이 작동을 하죠. 그럼 뭐가 다르냐? 자, 디버그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릴리즈가 또 생겼네요. 릴리즈가 있고, 그래서 디버그 안에 있는 EXE가 있고, 그 다음에 릴리즈 안에 있는 EX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릴리즈 안에 있는 EXE는 11K 요 그 파일의 사이즈거든요. 그 다음에 디버그에 있는 실행 파일은 45K. 4배가 넘네요. 4배가 넘네요. 훨씬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디버그 모드에서 빌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릴리즈 모드는 배포할 때 실제 사용자들이 쓰라고 사용자들에게 배포해 줄 때 배포할 내용들이 함께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겠죠. 그리고 실행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행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뭐 자료구조 프로젝트 이제 기말고사를 하는데 실행 속도 비교를 하라고 하는데 그 채점해주는 교수님이나 조교 앞에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시킨다. 이건 자살행위겠죠. 속도 재는 시험 문제가 속도를 재는 건데 디버그 모드로 속도를 재면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스 관련해서 뭐 게임 엔진을 내가 만들었는데 디버그 모드로 돌리면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엄청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 인식 못 하시는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스 강의할 때도 보면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디버그 릴리즈로 바꿔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버그를 할 땐 디버그 모드 쓰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복잡한 것들, 그 다음에 복잡한 알고리즘 개발해가지고 테스트 하실 때는 반드시 릴리즈로 바꿔서 테스트를 하셔야 제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왕 보는 김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X86 요거까지 봅시다. X86이 이름은 86인데 32비트 모드를 의미해요. 이름이 좀 전통적인 의미예요. 칩 번호일 거예요. 이게 칩 번호가 뭐뭐뭐 X86 이래가지고 다들 X86 부르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X86에 대응되는 이름은 X64예요. 그래서 32비트 모드, 64비트 모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64비트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 사용하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32비트 모드에선 제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또 속도가 뭐 많이 빨라졌다 하지만 그렇게 또 예전에는 큰 어플리케이션을 쓸 경우가 많지 않아서 X86에서 많이 썼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게임이나 뭐 좀 큰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64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뭘 해도 그냥 일단 64로 바꾸고 시작하는 버릇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뭐 미래에는 거의 64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알아두시고 볼 때마다 이런 게 있구나 생각 정도만 하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헬로 월드 예제 한번 실행을 시켜 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다고 하는데 뭐 그냥 헬로 월드 실행시키는 것보다는 내용들이 좀 많았죠. 이게 강의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느 강의에서 설명을 들었더라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강의 앞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몰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안 보여주는 부분들, 여러분들 편하라고 보여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OBJ 파일 생성하고 링킹하고 실행 파일 만드는 부분, 그 부분들을 건너뛰고 있는데 제가 굳이 좀 지루하더라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콘솔 창 열어서 그 다음에 탐색기로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보면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눅스나 다른 플랫폼에서 작업하실 때 공부하시기 편하시라고 미리 설명드린 거니까 한 번씩 이제 기억을 되새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